편안들 하십니까? 이제 망종도 지나고 내일 모레면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하지네요? 오늘이죠? 오늘이 21일인가요? 나는 오늘 일요일만 알아요. 일요일만 아는 연휴는 일요일날 오늘은 보명사 가는 날 이렇게 제 가슴 속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금년에는 21일 날이 하지예요. 그래서 본래는 내일 제천 운조암 불교마을에 감자를 캐러 가려고 했는데 어제 그제 장달 같은 비가 와가지고 날짜를 뒤로 미뤘습니다. 본래는 23일부터 비가 온다더니 어제 아래부터 비가 와가지고 질퍽에서 감자를 캘 수가 없으니까 26일 날로 구룡사에서 버스 한 대, 열애사에서 버스 한 대를 이제 갈 건데, 감자는 기계가 캡니다. 경운기로 이렇게 개토를 하는데 이제 주워 담는 것만 자루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구룡사하고 열애사에서 반반, 거의 반반 나눠가지고 가는데, 혹여 보명사에서도 오고 혹여 분당 장안사에서도 오면 거기에도 감자를 조금씩은 보냅니다. 배추 보내듯이. 지금 고추도 만포기를 심어놨으니까 잘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자를 그날 봉사하러 왔던 불자들한테도 몇 개씩이라도 100명이면 그것도 꽤 안 되겠습니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에서 법회날 감자를 쪄서 법회날 대중공양도 몇 차례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26일 날 잡았다가 23일 날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22일 날로 땡겼는데 어제 아래부터 비가 와가지고 또 원위치 시켜놨어요. 그래 또 그것도 비가 오면은 못해요. 그 밭이 질어서. 세상은 뭐 뜻대로 안 되는 일 안 많습니까? 자,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내 가까이 다가와서 아무리 연민심이나 자비심으로 나의 마음을 두들린다 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양 속담에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속담도 있던데, 그러나 상대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저는 요즘 금년 1월 달에 인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함께 보명사 주지스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온 스님이 이제 장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스님 휴대폰 잠깐 주워 보시죠 해가지고 거기다 앱을 깔아놓은 게 재민이 AI를 깔아 주어가지고 거기하고 요즘 가끔 소통을 하는데, 누가 또 그래요. 스님 10년 후에 스님 모습을 한번 물어보래요. 아이, 출가한 스님이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뭐 어른이 생각 못할까 봐서 그러는지, 그래서 또 한번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어. 또 AI한테 내 10년 후에
정우 스님 모습은 어떤 모습? 하고 물었더니 거기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고요. 장문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스님이 출가해서 한 60년 살아오면서 노출된 것들, 그것의 연장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20대 청년 때 통도사의 노스님이신 벽안 노스님, 월화 노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또 자애로운 그 가르침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10년 후에는 7살 때 저한테 와서 지금 열애사 주지가 46, 7살 먹어서 와가지고 46이니까 한 40년 나랑 같이 살았네요. 그 다음에 구룡사 주지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이 7살에 와가지고 지금 42살이라 하대. 그런데 그 스님 이름까지 명기해가지고 각심이, 스님이라고도 안 붙였어. 각심이, 성륜이, 이게 어른 입장에서 할 때는 각심 스님, 정우 스님, 또 뭐 부르듯이 또 무슨 성륜 스님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AI도 결국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스님의 버팀목으로 뒤에서 보필을 할 거라고 하는 말까지도 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콩은 콩인데, 이거 넌센스 퀴즈 한번 낼까요? 신콩하고 검은 콩하고 한 말씩 갖다가 한 자리다 쏟아 붓는 건 일순간이야. 섞어 놓고 그걸 가리려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 1시간이면 검은 콩, 흰콩 갈라질까요? 그러면 이것은 연장해서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아무리 흰콩처럼 살고 검은 콩처럼 살았을지라도 AI는 그것밖에 못 봐. 그런데 우리의 인지작용으로 보면 흰콩, 검은 콩 섞어놔버리면 흰콩은 선이라고 하고 검은 콩은 그러면 악이라고 하고, 선과 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는 좋은 모습이고 하나는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을 쳐보자 이게요. 그걸 섞어놓고 다시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가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걸리겠죠. 안 걸려? 금방 그냥 식별해서 쏟은 시간만큼만 있으면 그것 할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AI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은 무명이라고 하는 무지한 것으로 인한 의심과 미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의심과, 가장 큰 병은 의심과 미움에서.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의심과 미움에서부터 촉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불행의 씨앗의 시작은, 씨앗의 촉수를 띄우는 것은 바로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고 움튀어진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구룡사에서 두 번째로 전법회관 건물에서 3층 선방에서
지금 청춘 남녀가 BTN 불교 방송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젊은 청춘 남녀가 인연의 싹을 틔워서 짝지워지기를 위한 모임을 1박 2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교 방송에 광고가 뜨니까 100명도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구룡사 4층, 5층에는 24명이 쓸 수 있는 방이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실 2인으로 머무를 수 있고 아래층에 처자들이 있다면 그 위에층에는 청년들이 있으면서 낮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서 내가 어저께 이제 한 30분 저하고 첫 인사를 하는데 오늘 법문하는 것처럼 가사장삼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그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가졌는데 참 내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참 출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짝을 찾으러 온 것을 보면서 좀 씁쓸했다. 우리가 그런다고 안 그럽니까? 좋은 터를 보면 중산층은 전원주택 짓고 싶고 또 좀 더 잘 사는 사람은 거기다 별장 짓고 싶고 스님은 거기다 뭐 짓고 싶을까? 절 짓고 싶겠지. 또 나이 드신 분은 거기다가 고택을 해가지고 자기 묻힐 자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업대로 생각한대요. 업대로. 그런데 나는 참 그런데도 제가 솔직한 그 심사를 그분들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와서 좋은 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20명이 이제 24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방송국 PD가 와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20명을 선별해가지고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지금 구룡사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몇 킬로미터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하루의 거리. 시간적으로는 24시간이고, 분으로 치면은 1440분이 하루예요. 거리는 얼마나 될까? 아주 간단한데, 4만 킬로미터요. 왜냐고? 지구 한 바퀴 자전하는 거리가 하루잖요. 그리 안 그려? 그런데 그 거리가 4만 킬로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면 4만 킬로미터를 우리는 하루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주기로 표하고 24절기로 해가지고 추나추동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무지하게 지금 멀리 가고 있다고요? 아니면 멀리에서 오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가는 인생이야? 오는 인생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 하루 사는 거리가 4만 킬로미터라는 거요. 맞지요? 맞아. 그런데 정우 스님은 하루에 용을 써봐야 요즘은 하루에 8km에서 한 10km 정도 걸어. 그전에는 좀 더 걸을 때는 아마 3, 4만 보씩 막 걸을 때도 있었는데 그건 무리요.
그럼 한 대여섯 시간 걷는 건데 그것 갖고는 무리고 또 전문가들도 스님 이제는 10,000보 이하로 한 8,000보 정도씩만 8,000보 걸으면 6km거든요. 그 정도만 걸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어느 때는 또 그분 말을 떠올리면서 한 8,000보 정도 걷고 아이고 오늘 양은 다 채웠다 그러는데 하루에 가는 거리가 4만 킬로에서 지가 실컷 움직여 봤자 기계가 체크하는 거리는 6km, 8km, 10km인데 그거 하면서도 흡족한 미소를 먹으면서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여요? 몇 킬로나? 하루가 4만 킬로미터의 거리라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자, 그 틱낙한 스님,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다. 한 송이의 꽃을 깊이 들여다볼 때, 부처님 전에도 영단에도 꽃이 올려져 있는데 저기 사무실 종무소 옆에 있는 꽃은 내가 만져보니까 좋아하더라. 좋아. 응? 그래서 내가 옆으로 치워보나 버렸어요. 생화도 아니고 막. 그런데 좋아하는 시들지는 않는데 생화는 또 시든다. 응?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이들한테 뭔가 느끼게 하느라고 내가 한마디를 일러놨는데 알아들었는가 몰라. 한 송이의 꽃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이 꽃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시간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보았으면 한다.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 꽃이 걸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될 것이다. 걸음. 만일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 꽃이 질 때, 특히 저는 구룡사에도 몇 그루에 장미가 있는데 넝출장미도 있고 알밤송이 장미도 있어요. 그런데 장미는 참 이렇게 통도사에서 청년 시절에 별 할 일이 없을 적에 그 절에 있는 장미밭도 내가 갖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장미는 걸음을 단디 줘놔야 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약을 쳐야 돼. 약하게라도. 그 다음에 꽃이 질 무렵에는 반드시 꽃송이를 따줘야 돼. 전지가위로. 그래야 그 옆에서 새순이 우물 터가지고 또 꽃이 나와. 그냥 방치해가지고 말로 비틀어져 쪼그라들면 그 줄기에서는 절대로 꽃 안 피어. 그걸 모르고 그냥 아깝다고 해가지고 방치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장미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매화꽃 같은 것은 아무리 추워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꽃이 피는 나무가 매화입니다. 매화꽃. 그 다음에 매화꽃은 방문 여다지. 그러니까 제가 통도사에서 그 매화 같은 것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웅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일본 속담을 상기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적도 있어. 벚꽃나무는 잘라주면 또 썩어. 벚꽃은 그냥 놓고 키우는 겁니다. 벚꽃. 그 다음에 매화는 그냥 놓고 키우면 안 돼. 잘라줘야 돼. 감나무는 감이 열기 시작하면 절대 옮겨 심으면 안 돼. 근데 일본 속담에 감나무 감열만 할 때 옮겨 심는 놈, 매화 그냥 키우는 놈, 벚꽃 잘라는
하는 놈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 벚꽃은 그냥 키워야 되고 매화는 잘라줘야 되는데 자른 그 끝부분을 저도 서정적이어가지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지만 내 그 작은 방에 그걸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수반에다가 꼽아본 적이 있어. 그러면 그 겨울에 햇빛도 안 받는데 따뜻한 온기에 몽우리만 가지고 있던 것이 활짝 만개해서 꽃을 피워요. 그런데 방문 여닫고 하는 문풍지 바람 소리에도 매화나무는 꽃이 질 때는 젖을 줄 알아. 그래서 저는 매화를 참 아름다운 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네. 여수 오동도라든지 전라도 쪽에 간다든지 해운대 쪽에 가면은 그 동백꽃이 있는데, 동백꽃. 거기서 보면 동백꽃이 참 아름다운데 북쪽으로 올라오면 동백은 꽃 잘 못 핍니다. 오늘 필까 내일 필까 망설이다가 든설이라도 한 번 만나면 옹창 뭉그러져 버려. 그리고 피워놓고는 그놈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다가 그냥 든설이 맞아가지고 그 참 어줍잖게 그 꽃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꽃들도 있죠. 진달래꽃보다는 철쭉 같은 놈은 꽃도 떨어지지도 않아. 거기서 오그라져. 자연현상에서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과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무 친자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 꽃이 거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현상의 자연스러움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 꽃이 그렇게 오그라들고 뭉그러지고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꽃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것 아닐까. 그러나 반대로 거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름, 제가 아까 장미 피울 때도 가을에 미리 이렇게 몽우리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거름을 넣으면 1년에 한두 번만 거름 져도 아주 좋아요. 제가 구룡사에는 유치원 앞에 30cm나 될까? 폭이? 그래가지고 그게 한 몇 미터 거리로 이렇게 돌을 쌓아놓는데 그 사이를 제가 놓아두고 거기다가 흙을 채워놓은 거기다가 고추 심을 무렵이면 제가 한 20포기 정도 고추를 갖다 심어놓고 거기다가 한의원에서 약달인 찌꺼기를 얻어다가 거기다 몽골몽골 이렇게 놓으면은 병충해도 안 걸려. 응? 고추도 요즘은 매년 심는 자리에다가 같이 심으면 고추 안 됩니다. 그 제천은 땅이 넓어가지고 작년에 심었던 땅에 금년에 고추 다시 해요. 해가리를 해버린다고요. 계속 한 곳에다가 같은 종자의 식물을 심어놔도 안 됩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요. 과수원에 같은 데서 그 과수를 키우는 것도 보면 많이 봄에 열매를 매달면요 주인이 따냅니다. 따내. 오늘 또 제가 구룡사에서 아침에 마당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일정을 조율해 주느라고 오늘 딴 스님이 구룡사에 오셔서 법문했는데 그 스님이 법문을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꼭 법회에 참석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 마당에 있었는데 구룡사 마당 옆에 있는 소나무가
유난히 금년에 솔방울을 많이 매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솔방울을 따줘야 되겠구나. 연유는 뭐냐? 늙은 소나무 솔방울을 많이 매달고 병든 소나무 솔방울을 많이 매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매단다는 것은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곧 명이 다해서 그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을 무렵에는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울을 많이 매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원에도 과일이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을 주인이 따주지 않으면 내년에 해가리를 해버려. 그런데 일반 집에서는 집에 감나무나 이런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있어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한 해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안 열어. 연유는 뭐냐? 흡족하게 그 나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작년에 애썼다. 네? 많이 매달고 있느니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쉴란다. 그러면 가수원에 나무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나무가 만족하지 못할 만큼만 열매를 매달아 놓게 해가지고 사과밭이고 배밭이고 귤밭이고 관리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도 꽃과 거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꽃을 볼 때도 거름을 보고 거름을 볼 때도 그게 식물에 흡입되면 좋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내 인생도 자연현상에서 보면서 인생이 꿈과 같음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오늘 송영길 의원이 저하고 꽤 인연이 깊어요. 인천시장 할 때가 벌써 한 20년 전일걸? 자, 시간 빨라요. 하루에 4만 킬로를 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세월이 왜 그렇게 빨라? 그러니 우리 엄벙덤벙 하다가 한생 소모하는 건 일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금강정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국립 선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부처님 경전을 좀 많이 보면서 위로를 삼았는데,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 뭐 하는 그런 개송 같은 것도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아이고 거기 그래도 그 대표할 적에는 얼굴이 관상이 좀 험하더니 어쩐지 요즘 근간에 와갖고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다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또 해줬어요. 이게 인생도 꿈과 같아. 그것도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는 짓들 말아야 돼.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착을 하게 되면 미움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집착과 미움을 줄여나가려면 인생이 꿈과 같은 것, 여몽왕 포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중생을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자. 제가 저번에 와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인간관계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게 자리 이타의 보살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우리는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대로 연민심, 사랑과 자비심으로 상대를 대하려면 참 우리도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때문에 죽을 지경이요. 근데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12상이에요. 까마귀 검다하고 해오라기 시다하는데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지도 않는 것인데 검다 시다 하면서 계속 분별 식심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 절대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건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 그러려면 하심에 나를 낮춰야 돼. 나 하심. 그 다음에 참을 줄 알아야 돼. 인욕.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돼. 친절한 어울림이 있을 때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꿈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꿈에 절짓는 일이 참 많아.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부터 제가 인도 부다가야 부처님 그 깨달음을 이루신 곳에 한 땅이 3평평 정도 92년도에 마련해 놓은 거기다가 이제 불사를 하려고 그래서 포교당 주지스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거기도 두 채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한 채는 높이 해가지고 아래층은 선방 부대시설 넣고 위에층은 대웅전 법당을 짓고 또 한층은 요사채로 4층으로 지어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중산층 이상에 살고 있는 집처럼 지금 구룡사에 신관 전법유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어놓으면 순례자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찰인 그 고려사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인연을 짓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꿈을 자꾸 꾸는지 아니면 여기 보명사도 나는 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옆에 옛날 송도 해수욕장 마을 거기에 1080평짜리 보명사 땅 있다. 모르죠? 알아? 그것도 그러면 그림 그려야 할 거 아니야. 뭘 할 생각들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통도사 68년도에 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신다방동의 장안사람들이 재개발로 도시구역이 바뀌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수용당한 것은 아니고 그 절도 근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움직임이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몰라도 몇 군데 꿈에 보이는 땅이 있어. 그러면 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가갖고 보여주고 거기다 지금 짓고 있다가 지금 공사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건물도 꿈에 나타나고 하는데 복잡해 지금 내가. 그것도 이제 보명사 주지스님이 먼 마음을 내게 되면 거기도 말이 그렇지 도시에서 1080평이면 땅 아닙니다. 여러 채 지을 거 없어. 한 채로 지으면 일산에 있는 열애사는 지하 3층 지상 5층인데 법당이 470평이나 돼요. 그리고 부처님 모셔져 있는 데는 12m. 그 다음에 법당 안에 9m. 한 층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대웅전을 했는데
불자들이 오면 환희심이 나고 안 좋겠습니까?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래도 구룡사나 열애사 빼놓고는 여기 보명사가 이 한 층이 320평이에요. 여긴 재개발 했는가? 그거 핑계대 가지고 그때 보명사가 그리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원력들을 세워 보십시오. 예? 그래서 꿈속에 있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비결이요. 그게 지혜야. 바로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지극히 인생이 슬픈 거죠. 정우스님도 편히 살기로 했으면 구룡사 하나만 해서도 그 복력이 컸을 건데, 뭐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미국도 뉴욕에 대웅전 90평으로 목조 건물로 해가지고 완성시켜 놓고, 선방 아래층 철골 구조로 80평, 위에층 목조 건물로 75평씩 다 완성시켜 놓고, 무량수전 65평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일주문하고 종각하고, 그 다음에 보궁 법당하고 삼성각 짓기 위해서 설계해서 보내놓고 지금 나무 다듬고 있다고요. 그건 거기서 다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젠 구룡사에서 설계는 한국에서 해가서 보내줘야 되니까 했을 뿐이고, 지금 그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기쁘고 편안한 것은 어떤 연유인가를 우리들은 서로 살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연기법으로 비춰보면, 택락간 스님 말씀 하나 더 전하겠습니까? 내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여러분들 집에서도 뭐 화분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죠? 난초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베란다도 있으시죠? 그것은 이 택락간 스님은 그랬어요.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 굉장해.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식물도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고추 지금 구룡사 유치원 앞에 심어놨는데 고추가 벌써 손가락 맛이나게 막 붙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거 따다가 이제 후원에 갖다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붉은 고추를 따는 것은 제천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옥수수도 심었는데 내 키보다도 더 커졌어. 옥수수가 몇 개나 열랑가는 몰라도. 그런데 정서적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이 근문으로 출입하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 지금 침묵이 아니요.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휴대폰 가지고 뭘 두들겨 싸면서 가는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고, 난 알 수가 없는 일을 계속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면 우리는 병을 얻게 될 건다.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높이 솟아있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은 온통 시멘트, 금속 같은
단단한 것들 뿐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거. 요즘 오대산 같은 데라든지 또 통도사 같은 데도 보행로가 1, 2km 되는 데가 흙으로 되어 있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그 맨발로 걸어 신발 손에다 딱 들고 맨발로 걷는 이들을 종종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어. 또 스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면 딱 저래가지고 흙 밟아갖고 오래 살라고 하는가 보다. 또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참 그 체면 때문에 못하는 일 많아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병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으로 발로 체감으로 부처님 어떤 분들은 가끔 제 방에 오면서 아이고 스님 스님한테 올 줄 모르고 양발도 안 신고 왔네 하면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부처님은 평생 동안 맨발로 자랐다. 부처님은 신발 신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나 경전에 보면 세족이 부좌이자 발을 씻고 자리를 비고 앉았다 그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생들을 위한 백일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7월 달도 여기 한번 오는 걸로 법회 날짜를 잡았어요. 7월 달. 아마 8월 달도 아마 내가 한번 여기 다녀가는 그걸 잡지 않을까 싶은 것은 이렇게 내가 온다고 해서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냥 평소에 이 정도 나오시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뭐요? 응? 참 그래도 보명사에 오면 늘 봉사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저렇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는 곳은 잘 없어요. 없어. 특히 그 상가 건물에 있는 포교당에서 저런 일이. 그래서 저는 보명사에 오면 그래도 점심을 거의 먹고 가는 편인데 다른 포교당에 가면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뭐 해가지고 그냥 점심 공양 않고 법문 끝나고 바로 그냥 가서장삼 챙겨가지고 구룡사로 오는 수가 덜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명사는 오면 늘 제가 이문으로 들을 때도 보면 불자들이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들 점심 공양 준비하느라고 그런 모습은 보명사만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오늘 또 구룡사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3분이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당 보살님도 계시고 한데 오늘 그 청년들이 20명이 와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걱정돼 가지고 한 6시쯤 나가보니까 공양주 보살 혼자서 우리 공양 준비하고 있으면서 스님 걱정하지 마이소 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불편했어. 지금 분명히 다른 분들도 있는데 요즘 노란 봉투법하고 근로자법에 의해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나와서 공양 우리 준비해 준 분은 점심때쯤 퇴근하십니다. 또 점심때쯤 오신 분은 점심 오고 저녁 우리 해주고 가.
또 우리 구룡사는 이제 그 기숙사 그 빌라가 한 채 옆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가. 식당에도요. 식당에도 보면 점심 몇 시까지 3시까지인가 하고 나면 저녁 시간까지 2시간 3시간 쉬는 시간을 주어서 해. 그거 쉬기는 쉬어야지. 하루 거리가 4만 킬로미터나 되는데 쉬긴 쉬어야 하는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서로가 협조를 하면 백지장도 맞으면 가벼운 것을 체감으로 느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도 지금도 집에서는 보살님들만 부엌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요즘은 같이들 한다며.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고 아버지가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인천은 어떤가 몰라. 그것은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내 가지고 하면은 뭐지만 딱 그것을 계산에 넣어가지고 계약서처럼 체결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 아침에 6시 되면 그 새마을 노래하고 동네 스피커에도, 그때는 집집마다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전기도 안 돌았을 때 유선 방송이, 이제 요즘은 케이블인데 그때는 유선 방송 해갖고 스피커 껐다 켰다 1단 2단 올리는 거 해놓고 이제 하던 그런 시절에 아침에 이제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새마을 노래 나오고 뽕 따러 가서 노래 나오면 6시니까 내가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물도 기르다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부엌 안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도 이제 갖다가 채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누워 자고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모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백제네, 102살에 돌아가신 그 노부살님이 젊은 세대 때 다른 자식들을 다 놓아두고 내 이름만 불러.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내가 일어나려고 기지개 키다가 들어 누워버려. 그러니까 물도 안 기르다 주고 마당도 안 쓸어버려.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내고 할 건데 그 1초 못 참고 그새 불러버리면 그냥 발바닥 들어 누워갖고 안 일어나 버렸어. 볼태기를 맞아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도 스님은 하라소리를 잘 안 해. 하라소리를 내가 해버리고 말지 하라소리를 잘 안 해. 그리고 특히 시주 얘기를 공개적으로, 아까 절지차는 얘기는 그 공개적으로 한 거요, 공적으로 한 거요, 개인적으로 뭐 누구한테 절집시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어렸을 때 하고 싶다가도 하라고 하면 안 해버렸던 정우 스님의 그 종자를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런 말이요. 아셨죠?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다음 달에 와서는 돌아가신 영가에 대한 주제로 법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연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피면서 살자는 것. 아이고, AI가 내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게 정우 스님께서는 매일 그렇게 걸으면서 횡단보도에서 3초의 여유를 가지자고 했다 소리까지 하대. 그걸 높이 평가하대. 응?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들어오고도 거기서 한 3초 정도 정지하고 있다가 길을 건너도 시간은 충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은
파란불이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의 그 찰나의 그 순간을 1, 2초 먼저 튀어나갔다가 우회전하거나 직진해가지고 노란불에서 직진하고 오던 자동차에 부딪혀서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매일 꽃시장에 있는 염곡동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 큰 전광판에 그러니까 그건 어제 거죠. 사망 칸하고 그 다음에 부상 칸이 있어. 그게 서울 시내에 전날 그런데 그것도 내가 흉 좀 봐야겠다. 그것도 매일 바뀌지는 않아. 그런데 그게 25명 30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오면 아이고 그것도 숫자가 많은 것인데도 가슴이 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매일 보통 4, 50명, 5, 60명씩 표기되기 때문에 20명, 30명 정도의 표기만 돼도 아이고 오늘은 어저께 사고가 적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너무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쨌든지 우리 잘 전후좌우 살피면서 잘 살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드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